오늘 새벽에 아마 더선 기사를 보셨을 거고요. 네. 그리고 관련돼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음. 물밀듯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였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손가락을 다친 이유가 대회 기간 내 대표팀의 불화 때문이었고 더선의 기사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의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막 이슈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 분위기는 더선은 워낙에 이제 또 찌라시급 이 기사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럴 리가 있냐라고 그랬는데 이례 없이 빠르게 최근 축구협회는 어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인정을 한 바가 없었는데 어떤 이 절차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맞다라고 엄청나게 빠르게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놀란 거는 인정을 해서 놀랐고요. 예. 왜냐면 보통 그런 거 대답을 안 하거나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답도 없고 예. 어떤 기사에 대해서 팩트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예. 이야기를 안 하는 조직이 요즘에 됐기 때문에 네. 인정을 해서 놀랐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디테일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6통, 7통 했는데 그 뒤로는 전화를 또 받진 않아요. 인정은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연락은 지금 안 그렇죠.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신기하고 사실 뭐 취재 결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대회 도중에 불화가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뭐 사실 이 얘기를 이제 청영이 귀국한 다음에 야, 좀 잡음이 있었다더라 정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따 말씀드릴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좀 실망스러운 건 맞아요. 선수단에게. 그거는 뭐 실망스럽잖아요. 우리 그렇죠. 입장에선. 근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가 정확한 디테일함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 얘기를 먼저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듣고서 뭐 저만 들은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뭐 제가 요즘에 기사를 많이 쓰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보 들었을 때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질이 아니었고 대회가 진행 중이었고 이 자체가 선수단을 흔들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대표팀이나 팀을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여기 사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갈등을 잘 봉합해서 가져가는 게 팀, 그리고 감독,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이게 돌아와서 사실 돌아오기 전날, 전전날 얘기했던 거는 누가 기사화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기사할 거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더선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네. 한국 언론이 아니라 더선이 먼저 터트리고 우리가 이제 나도 알고 있었어라고 쏟아내는 그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저는 가장 놀라운 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협회가 인정을 했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후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안 돼요. 네. 자, 일단 더선에서 보도한 거를 보면 어린 선수들이 이 탁구를 치기 위해서 좀 빨리 식사를 하고 떠났다. 근데 이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선수단 사이에서 조금 설전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와서 앉아라 라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식사 공간에 와서 이제 뒤엉켜 싸우고 있다가 손흥민 선수가 진정시키려다가 뭐 다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손가락 부상이 그 때문이다라고 나왔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회는 거기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네. 근데 우리가 못 뛴 경기들 16강과 8강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또 모여서 엄청나게 잘 뛰었거든요. 그리고 요르단전에도 보면 선수들끼리 독려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여기서 협회가 인정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한 순간 지금 많은 대중들은 포커스가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건 아까 청영이 얘기한 것처럼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코칭 스태프와 감독이 그걸 충분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되지 못했던 거고 그게 포커스였던 것이 이 협회가 인정을 하는 순간 뭐야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손흥민 주장으로서 지배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벌써 생겼고요. 그리고 이강인 왜 그런 식으로 뭐 덤벼? 기사랑 정확하게 디테일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벌써부터 선수 하나하나 찍으면서 마치 이들 때문에 대회에서 실패한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원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이렇게 빠른 인정과 그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어떤 대표팀이나 어떤 클럽팀이나 우리가 해외 축구에 관련해서는 라커룸 불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접하고 저희도 그거를 영상으로 많이 다룬 바가 있었어요. 예전에 프랑스 대표팀은 서로 내분이 많았었다는 얘기가 무수히 나왔었죠. 심지어 대사까지 나오잖아요. 네, 막 별의별 네. 일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감독이나 어떤 팀과 관련된 데에서는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은 뭐 별다른 일이 아니고 클럽 팀에서 혹은 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혹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고 최대한 빨리 팀을 봉합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축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맞다. 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이들은 선수단에 대한 보호는 생각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불화가 있었다는 선수들에 대해서 감싸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들을 또 전면에 내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대회를 결산함에 있어서 아직 선수들까지 내려올 단계가 되지 않았다고 봐요. 아직 정몽규 회장이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고 패배가 미안하다. 내가 수습을 하겠다. 감독 경질까지 생각하겠다. 네. 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감독도 생각보다 훨씬 빨리 떠나버려서 15일에 열리는 전력강화위원회도 화상으로 참가하기로 했고 예. 가장 책임 있는 두 사람이 아직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는데 선수들이 마치 뭔가 도마에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선수들 비난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저도 들었을 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들었지만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선수들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다 알 거예요. 맞아요. 다만 이게 저는 메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이 온 순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겠지만 결국엔 이런 시스템을 좀 잘 추스리고 이것들이 바깥으로 새나오지 않게 만드는 매니지먼트를 잘한다면서요,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을 잘 코칭하고 근데 그러면 그것 또한 시스템이 뭉개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팀에 있는 일이 이 정도로 나온 건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대표팀 수준에서 나온 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회사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다 바깥으로 얘기할 수 없는 혹은 얘기할 이유도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뭉쳐있으면 그들 간의 갈등들이 생기고 하는 게 뭐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이렇게 나온 게 너무 이례적이라서 뭔가 의도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썩 이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기사가 방금 전에 저희 청이 형이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가 돌았다더라라는 얘기를 귀국한 다음에 해주셨어요. 네. 근데 서로 이제 뭐 그러니까 소수가 공유를 했는데 아니길 바란다라고 그랬는데 이 기사가 나오고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새벽에 챔스를 하는데 더선에서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다 들으니까 이게 그 얘기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니까 협회에서 인정을 했다 보고서 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그렇죠. 그리고 인정을 하고 뭔가 성명서를 내거나 아니면 공식 입장을 낸 게 아니라 저도 그게 되게 의아해요. 누구에게는 인정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전화하면 연락은 받지 않고 물론 바쁘겠지만 네 바쁘겠죠. 지금 아마 빗발칠 텐데 전화가. 근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모든 전화를 받은 다음에 빨리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가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들이 아니면 이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에서도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번 대표팀이 뭐 누가 성공했다고 하겠어요. 클린스만 감독만 4강에 본인만 그렇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 경기를 봤는데 뭐 전몽규 회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유를 바라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이유를 우리가 책임질 만한 사람들한테 묻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마치 선수단의 내분 때문이었다라고 가장 먼저 터져 나오니까 저는 이게 가장 조금 당혹스럽고 그러니까 이유가 되겠죠. 중요한 순간에 선수들이 뭉치지 못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것이 완전히 전면으로 나와서 이들이 집중 포화를 맞는 게 저는 좀 제가 축구를 쭉 봐오면서 형님도 기자 생활 오래 하셨고 저도 축구를 본 게 꽤 됐는데 전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아침에 제가 아직 시차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어제도 힘들게 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좀 한 2, 3시 정도에 자고 9시 딱 일어나셨는데 조인이가 7시부터 문자를 들을게 봤는데
덧선 기사랑 이걸 보내드렸어요. 처음에 보고도 바로 그게 나왔구나. 네. 근데 저는 한국 매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흐름이 너무 이상해. 그리고서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제 모아뒀던 언론사들이 단독이라고 붙여서 빡빡 나올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른 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직전에 어떤 매체에서는 몇몇 선참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를 뭐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는 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와, 이 순간 또 그럼 그 선수 누구야? 서부터 뭐 이제 그럼 또 갈라집니다. 여론은 아마 이 영상 댓글에도 달렸을 거예요. 달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막 누가 문제다, 선참 누구냐, 뭐 이강인을 괜히 빼라 그랬겠냐. 근데 이게 저는 아마 이스타TV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예전에 벵거 감독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 팀의 내부의 이야기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그 보완 능력을 되게 높게 샀어요. 맞아요. 언제나 본인이 이거를 이 총알을 맞는 그리고 이전에 무리뉴가 잘 됐을 때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다른 데로 화살을 돌려버리고 본인들이 먼저 총알을 맞는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명장이라는 이야기를 쓰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나가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랬었는데 봉합이 됐다 라거나 이런 기사들을 봤죠. 근데 지금은 와, 이 단기 대회 하나를 하고 이런 지금 상황 때문에 전 이거 보면서 와, 이런 지금 분위기가 된 순간 과연 어떤 선수가 대표팀에 오고 싶어 할 것이며 손흥민 선수는 지금 대표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며 곧 내일이면 이강인 선수가 또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 소시에다드 경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 또한 지금 접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런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그 내부에서 소화할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내부에서 소화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선수들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즐기지 않았던 거고 그런데 사실 선수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가는데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 사람들은 충분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태프가 총 35명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대형 물론 뭐 모두 다 뭐 선수단을 케어하는 거 아니고 행정적인 직원들도 있고 뭐 감독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첨예하게 가는 데까지 무엇을 했는가? 사실 이게 1차전이었다. 네. 1차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실 책임 소재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시점을 보시면 대회가 거의 한 달간 가량 진행된 뒤였어요. 아부다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을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터져 나왔다라는 것은 과연 팀 매니지먼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좀 묻고 싶어요. 사실 그런 얘기들도 저희가 많이 들었지만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모욕이라든가 인간적인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모자라는 거나 코치로서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거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한 인간에 대한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판단해요? 사실 알기 힘들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수준의 것을 협회가 바로 인정하고 아직도 저희가 지금 찍는 오전 한 12시 근방인데요. 협회가 어떤 아무런 것도 없어요.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뭔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 일에 대한 대처가 왜 우리가 이를 봉합함에 있어서 순서가 너무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요. 가장 수장이 되는 사람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추후에 이런 일들이 나왔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선수들의 이야기를 하기가 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원래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려고 그랬던 건 어제 임원회의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사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그 또한 얘기가 이게 지금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뭐 한국 감독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청영이랑 얘기를 하고서 찍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새벽에 이게 먼저 터져 나오는 바람에 얘기를 드렸고요. 그 임원회의 관련돼서는 우리가 저희 바로 이어서 붙이겠습니다.